안녕하세요, 한PD입니다. 제가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기존에 그 절대값 투비에서 부동산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만든 한PD 경제연구소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뭐 역사, 시사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핵심은 주식이죠. 어쨌든 그런 경제 뉴스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내가 주식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혼란스러워해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심이 주식이라는 건 또 굉장히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터부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경제나 주식으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거든요. 부동산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일부 부동산과 연관되는 이야기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주식 이야기, 특히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주식을 좀 하고 있어요. 많이는 안 하고 무슨 큰 손도 아니고 어느 적당한 금액에서 하고 있고, 주식은 제가 3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좀 공백기는 있었지만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기사들, 경제 기사와 그리고 나오는 경제 수치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그거에 따라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 주식시장 작년인가요? 3,300 찍을 때 그때 이미 다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했고, 올해 한 2,200선 뭐에서 저점 매수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다시 또 쌍바닥 찍을 때도 집중적으로 매수해라. 미국 주식도 매수해라. 한국 주식도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물론 다 매수를 했고요. 다 매수를 했고, 한국 주식도 저는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고, 미국 주식은 일부 이익 실현을 좀 많이 했어요. 하고 조금 트레이닝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어요. 저도 실전 매매하고 있으니까 실전 매매한 그런 트레이딩 어떤 경험과 그리고 나오는 경제 뉴스를 좀 혼합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증식하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아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채널을 하나 만들었고, 2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올릴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달러와 금리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그 중국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아시아 신흥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보면은 9천억인가요? 그냥 하루에 예전에 많이 사면은 3천억, 5천억이었는데 요즘은 7천억, 9천억은 쉽게 찍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살까? 미국 시장이 이제 같이 동조해서 가니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막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우리나라 기관은 뭐랄까요? 그냥 좀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어떤 큰 추세가 보였다. 큰 방향이 추세가 보였다고 하면 그냥 계속 사요, 계속 사. 자, 그 추세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킹 달러가 주춤했다라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게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 미국의 금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추세가 킹 달러가 주춤하고 긴축은 또 막바지로 가고 있고, 자, 그래서 기관들이 귀신같이 신흥국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초까지만 해도 달러였죠. 우리나라는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한 1,44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200원 초반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글로벌 자금 흐름에 뚜렷한 변화가 있으면서 신흥국에서 빠져나갔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과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얼마나 급등했냐면 우리나라 그 코덱스 ETF 기준으로 보면
한 1270원 차이나 ETF 1270원 하는 게 거의 100% 수익이 났어요.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그거 1270원 할 때 제 블로그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무래도 저점이 온 것 같다. 그때가 이제 홍콩 주식이 폭락할 때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100% 수익이 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킹달러의 흐름을 바꾼 단초가 뭐냐면,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연준이 지난해 속도를 붙였던 긴축 페달을 곧 뛸 것이라는 기대감. 자, 그거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킹달러가 주춤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 사이에 신흥국 시장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게 거의 정석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려면 역시 환율이에요. 환율이 최고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환율의 움직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면 돼. 킹달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코덱스 달러 ETF 상품이 있죠. 달러 강세에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까 거기다 배팅을 하면 되고, 이제 달러가 약세다, 고점을 쳤다고 하면 인버스 달러에 또 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환율을 알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타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국인이 안 사면 안 올라가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자, 일단 26일 MSCI 신흥국 지수도 1052를 기록했고, 지난해 최저점이 842 대비 24.9%.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 거의 2,500이잖아요. 2,500부터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한 2,500에서 2,700 갈 때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이제 많이 물릴 수 있어요. 지금 뭐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기관은 샀다 팔았다 그러는 것 같은데, 개인들은 일관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동안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손절매라든지 이익 실현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JP 모건도 올해 신흥국 시장이 선진국보다 1.8포인트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파이낸스 타임스는 이달 시장 참가자들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꼭 중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연준은 뭐 그럴 생각은 없다고 그랬죠. 매파 성향이 강하니까. 연준은 지금 로드맵이 0.25% 한 3번 정도 더 올려서 한 5.25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 캐나다 중앙은행 BOC가 주요 7개국 가운데 제일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일단 시작됐다라는 거죠.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브 매크럼 BOC 총재는 25일 경제 상황이 전망치에 부합했고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그 중단 시그널은 연준의 추후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긍정적인 신호가 미국 나스닥 시장도 연일 그냥 장중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중단되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신흥국의 더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1개월 전에 또는 2개월 전에 예측을 했다고 하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사실. 뭐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린다는 얘기는 나왔으니까. 자, 그때 저점 매수해야 되겠죠.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예측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26일에 101.84, 전날보다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9월 고점과 비교하면 12%가량 하락했다. 자, 달러 가치가 한 12%가량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4.5%, 앞으로 0.25%는 3번 정도 올리는 거는 뭐 거의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도 지금 6%대지만 2%대까지 잡는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올린다고 봐야 될 거고. 자, 그리고 미국도 아무리 지금 뭐 경기가 지금 좋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인텔도 오늘 뭐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장중 10%까지 빠졌고. 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악재는 거의 다 노출돼 있고 이제 노출되지 않은 악재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그런 그 악재밖에 없는데 그건 뭐 이제 분기별로 나오니까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금리에 관한 악재는 다 노출됐고 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저점에서 저가 메리트를 가지고 크게 반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은 악재 노출이 많아지고 악재 노출이 다 되고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러면 꼭 반등하려는 어떤 강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참 실전에 적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뭐 테슬라가 떨어질 때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1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140달러까지 반등을 해서 한 4%까지 났다고 하는데 자, 근데 거기 101달러에 테슬라에 또 주식 투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뭐 그때 온갖 루머가 다 돌았잖아요. 그 뭐 트위터도 뭐 부도난다. 뭐 트위터도 뭐 월세도 못 내고 있다. 뭐 그리고 중국 공장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온갖 악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악재가 가장 많이 노출될 때 그리고 인기 있던 주식이 크게 빠질 때는 과감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도 못 들어갔어요. 테슬라는 하도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테슬라는 저도 못 샀는데 저도 복귀하는 차원에서 한번 반성해 보면 이렇게 악재가 크게 노출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빅테크 주식들 뭐 좋은 주식 있잖아요. 뭐 아마존, 구글, 뭐 애플 이런 주식들은 잡주들 말고 그런 주식들은 크게 빠지면 역시 그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역실적 장세라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가격이 싸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라는 거야. 자, 유동성 장세가 사실 또 올라가면 무서워요. 자, 대신 올라가면 무섭지만은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그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자기가 딱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매도를 하시고 어느 선에서 매도하시고 그 뒤는 돌아보시면 안 돼. 그 뒤는 뭐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필요 없고 빠진다고 생각 이제 실적에 따라 이제 빠질 수 있는 양세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이제 숏 포지션으로 가서 인버스를 사든지 인버스 ETF를 사든지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상 한피디였습니다.